자, 그러면 차시 운영 들어가겠습니다. 이 차시 운영이 오늘 학습 전체를 보는 그림이에요. 1차시, 2차시에 뭘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큰 그림이니까 파악해 봅시다. 자, 먼저 1차시 들어가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여기에 여기 인지 코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좀 바꾸면 정보 독해 코칭, 이게 교재 설계 코칭 이렇게 할게요. 그다음 여기는 그냥 구체어로 바꿀게요. 정보 정리 코칭 이렇게 할게요. 그럼 아래하고 같아졌죠? 자, 정보 공유 코칭이 30분인데요. 이 시간도 여러분이 고무줄처럼 잘 사용하시면 돼요. 아무튼요, 정보 공유 코칭의 핵심은 이겁니다. 동기 강화. 그리고 아이들에게 그 동기 강화라는 목표에서 시대 정보를 가지고 하든 아니면 정체 정보를 가지고 하든 뭘 가지고 하든 간에 여기서 만들어야 될 핵심 목표는 그거예요. 와, 이거 안 들으면 큰일 나겠다. 이거가 내 인생을 바꾸겠다. 이거에다가 내가 한번 모든 시간을 걸어봐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갖게 하는 게 여기 핵심이에요. 그래서 방법은 이제 어떤 데이터를 쓸 건지 어떤 방법을 쓸 건지는 모델로 몇 개 제시했지만 나머지는 여러분이 더 추가하시면 돼요. 저는 우리 스쿨 주말 학교 같은 경우 할 때 진짜 얘들을 그렇게 만들어 놓거든요. 진짜 이거 안 하면 왠지 안 될 것 같도록 이렇게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놔요. 네. 왜냐면 그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왜 그게 필요한 줄 아세요? 대학이나 학교는요, 거기 안 다니면 안 되는 사회적 요구가 있다고, 압력이 있다니까. 좋아서 다니지 않아도 안 다니면 안 되는 압력이 더 큰 압력이 있다고. 근데 여기는 안 해도 되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런 상태야. 이 방과후 스쿨이라는 거는. 근데 방과후 스쿨 하나 들어왔다가 이 아이가 여기는 핵심이고 나머지가 부가적인 거다. 이렇게 태도를 갖추게 하는 것은 코치의, 저는 이렇게 봐요. 최고 역량이에요. 최고 역량. 예, 최고 역량이에요. 그거 되면 그 다음은 사실 뭐를 해도 다 가능하죠. 그래서 이 정보 공유 시간이란 이 30분이 엄청나게 중요한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1주차에는 주로 이제 인사할 때 이 방법 쓰시고요. 그 다음에 Thinking Design School 소개도 이때 한번 소개가 돼야 되겠죠. 이걸 어떻게 소개할 건지는 여러분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잘 응용을 해 나가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왜 이걸 개설하게 됐냐, 올영 교육이 있는데 이때도 여러분이 이렇게 할 수도 있죠. 우리 학생들 유튜브 사례 중에 하나 보여주고, 자, 이런 교육 결과가 났는데 이거를 이제 공교육에서 활용하려고 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적과 핵심 역량 강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또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방향을 잡으면 되겠죠. 혹시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올연스쿨 소감, 사례 이렇게 단어를 치면 유튜브에 꽤 많이 데이터가 나와요. 그렇게 그 데이터들 찾았으면 됩니다. 운영 조직, 그 다음에 교육 과정, 아까 제가 좀 소개를 드렸었습니다. 네, 이때 여기서 소개하는 건요, 자세히 소개하는 거 아닙니다. 예, 자, 봐봐요. 이거 소개할 때 여러분 어떻게 소개하면 제일 좋을까요? 아이들한테, 자, 우리 교육에는 이런 게 있단다. 요렇게 하면 얘들 머릿속에 안 들어와요. 이거. 그래서 이런 걸 소개할 때, 아이들의 삶 속에 어떤 문제하고 연결시켜가지고, 너희들 공부하기 싫지? 예, 그러면서 동기 강화 코칭을 얘기를 해줄 수 있겠죠? 예. 너희들 책 읽기 할 때 주제 파악 잘 안 되지? 하면서, 이런 핵심 파악 코칭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삶과 연결시켜서 이거를 소개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운영 전략은 아까 앞에서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 설명한 내용들을 같이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DS에 대한 소개 해주고, 그 다음에 피드백 활동을
좀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예, 어떤 거냐면 띵킹 디자인 스쿨 소개를 한참 설명해 줬어. 그러고는 애들한테 선생님이 지금까지 했던 얘기 한번 종합해서 얘기해 볼래? 예. 또 네가 들었던 걸 정리해서 한번 얘기해 볼래? 이렇게 해서 피드백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2주차부터 12주차까지는요, 이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정체 정보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지교육이나 결과 사례를 가지고 정체성 정보란 뜻이에요. 우리 원리용 교육 또는 TDS 교육, 역량 교육에 대한 정보들을 제시해주고 그걸 가지고 같이 얘기를 나누는 거죠. 인지교육 또는 결과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대 정보를 보여주고 같이 토론하는 거, 또 시대 정보를 준비해 와서 가능하면 이거는 시대 정보를 준비해 와서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학생들이 하나씩 준비해 와가지고 그걸 가지고 서로 발표 토의하고 진로 정보, 그 다음에 미래 교육 이런 정보들을 같이 나누면서 동기를 만들어가는 걸로. 그래서 거짓 자부심은 안 되지만 아이들이 여기에 와서 공부하는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런 거 있잖아요. 나 이 멤버십을 가진 거에 대해서 아주 자랑스러워서 사람들한테 말할까 말까 고민하는 그런 자긍심을 스스로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정보 공유의 목표입니다. 13주차는 프로그램 종합 발표로 가겠습니다. 정보 공유 코칭입니다. 그리고 정보 공유 코칭에서 파일을 하나 드릴게요. 정보 공유. 시대정보가 이겁니다. 파일 보냅니다. 정보 공유 코칭 방법에 대한 매핑 파일입니다. 그거 좀 활용하셔서 어떻게 질문 토의하고 과제 준비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독해 코칭입니다. 시간 코칭 계획이 40분. 자, 정보 독해 코칭은 먼저 두 개로 나눠집니다. 학습 관리. 그러니까 코칭할 때 그 코칭 기술이 되겠죠. 예. 학습 관리하고 정보 독해에서는 핵심 파악 코칭이니까요. 자, 관리할 때 크게 자주 하고 인성은 교육 내용이라기보다는 학습을 제대로 하게 하기 위한 그 환경과 태도 조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 다음에 핵심 파악 코칭이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될 핵심 내용이 되겠죠. 학습관리 코칭은 자주교육하고 인성교육으로 나눠지는데 자주교육은 자주경영, 동기 강화 이렇게 둘로 나눠집니다. 아까 앞에서 봤죠. 네, 그래서 자주경영
2차 식대 할 때, 그때 이제 이런 것들을 같이 협의해 가면서 항목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여기서 이 내용이 얼마나 잘 돼 있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를 같이 의논해 가지고 지들끼리 와 우리는 이거 해보자, 또 우리는 이렇게 하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 머릿속에 정체를 형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주경영 시간에 이런 거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시간 될 때마다 우리 정보 공유 시간을 이용해서 동기 강화하죠.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성교육은 영상이 있습니다. 코칭 매뉴얼도 여기 있고, 매뉴얼도 있고 영상이 있어요. 그 영상 주소를 드릴 테니까 그거 보고 코칭 매뉴얼 가지고 같이 여러분 개인적으로 학습을 좀 하시고 현장에서 적용하시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코칭 매뉴얼하고 그 다음에 코치 교육 영상이 있고요. 실제 학생에게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요. 학생 지도 영상이 있습니다. 네, 요 세 가지 가지고 연습하시면 여러분도 충분히 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요거 지금 제가 영상을 찾아야 되는데 잊어버릴지 모르니까 아까 이 코칭 매뉴얼 이거 드렸나요 제가? 안 드렸죠. 저 용숙 씨가 좀 체크하실래요 이거? 다 줘야 될 것들이에요 이거 전부 다. 예, 코칭 매뉴얼 여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이거를. 인지인성 코칭 매뉴얼, 인지인성 코칭 교육 영상, 학생기도 영상. 한꺼번에 모아서 저한테 좀 주세요. 그럼 제가 용숙 씨하고 해서 보내드릴게요. 그 다음에 핵심 파악 코칭은 잘 아시죠? 네, 이거는 우리 일지매 말합니다. 일지매 쪽 공부하는 방식이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이 부분이 앞에 하나 더 자세히 되어 있었는데 볼게요. 네, 여기 있네요. 이 부분 여기다 같이 좀 보완을 해 놓을게요. 핵심파 코칭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핵심 파악 예제 영상을 시청하고 이걸 그쪽에다 스카이프에 넣어줄게요. 복사해서 붙이면 됩니다. 교육 개요의 하에 있는 거죠? 네? 과제 쪽에 있어요. 네. 예제 영상 보고 그 다음에 핵심 파악 매핑 과제 수행하고 프리 영상 시청하고 과제 영상 제출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 핵심 설계 코칭이죠. 핵심 설계 코칭 볼게요. 이거 지금 현재 안 해보신 분은 없죠, 요거? 혹시 궁금한 사항은 우리 영숙 실장한테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교재 설계 코칭입니다. 학습관리 코칭 같아요. 여기 보십시오. 여기 학습관리 코칭 같은 거 넣어놨습니다. 수업할 때 이 방식을 쓰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교재 읽기 코칭입니다. 약식 정보 설계 코칭인데
이건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것도 저기 우리 스텝 교육할 때 썼던 거 있잖아요. 그거 형식이니까 그거를 그러면 따로 영상을 드리도록 할게요. 크게 그림을 나누면 이렇게 됩니다. 먼저 교재를 읽을 때 책 한 권 전체를 목차 매핑을 하는 방식부터 들어가면 너무 크고요. 그냥 제목 하나에 지문 있는 거. 네. 제목과 지문이 있는 정보를 가지고 코칭을 하면 먼저 제목에서 질문을 하고 제목을 가지고 질문합니다. 이 제목이 뭘 말하려고 하지? 질문하고 그 다음에 지문에서 그 질문의 답을 찾습니다. 지문에서 답을 탐구하고 그 다음에 핵심 정보를 매핑하고 그 다음에 지문 내용 하위 정보, 하위 구성을 한다. 이 정도만 하면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제목과 지문이 있는 경우에 제목에서 질문하고 지문에서 답을 탐구하고 자, 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 질문 한번 보세요. 자, 여기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들이라고 제목이 나오면 얘들은 바로 그냥 읽기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네, 그렇게 하지 말고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들 이 제목만 가지고 자, 여기서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저자가 뭘 말하려고 하지? 내가 이 제목에서 이 제목을 가지고 아래에서 내가 글을 쓴다면 뭘 쓰는 거지? 네. 뭐가 궁금하지? 이런 겁니다. 자, 한번 해봅시다. 서 팀장님,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들 이걸 보고 나니까 지금 이 아래에서 뭐가 궁금해요? 뭘 알고 싶어요? 네,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렇죠. 근데 잘 보세요. 이제 목차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겁니다. 이 목차는, 이 소제목은 이 위에 다시 상위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당연히. 자, 상위 제목이 뭔지 가봅시다. 자, 이겁니다. 진성공에 대하여가 있고, 그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목을 봤을 때 제목에서 질문한다는 말은 첫째, 최상위 제목이 핵심. 최상위 제목의 핵심 파악. 그 다음에 바로 하위 제목이 또 있겠죠. 직하 제목의 핵심 파악. 공유 제목의 핵심 파악. 자, 봐보세요. 이거 그대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제목에서 질문한다는 말이 단순히 그냥 지문의 내용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봅시다. 진짜 멋진 성공에 대하여 나왔어요. 그리고 밑에 아까 하위 제목이 뭐였어요? 존경받는 뭐였죠? 잊어버렸어요. 존경받는 사람들이었나?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들. 예. 그럼 진짜 멋진 성공에 대하여가 뭘 말하고 여기서 뭐가 궁금해요? 이걸 보자마자 이 아래에서 뭐가 궁금해? 진호야. 진짜 멋진 성공이 뭔지가 궁금하지. 자, 그럼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들이면 진짜 멋진 성공에 대한 무슨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진짜 멋진 성공이란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게 진짜 멋진 성공.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요걸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주제가 나와버린다니까. 그런데
그래도 그걸 완성했다면 안 되지. 부분 지식 가지고 전체를 말하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부분 지식이 안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제? 바로 동료 항목이 있을 거 아니야. 요게 동료 항목이죠, 요거.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들과 같은 동료 항목이 요거란 말이야. 여기를 놓치고 만약에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들과 제목을 그냥 바로 연결해버리면 부족상이 된단 말이에요. 부분 지식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 방금 내가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말을 보기 전에 사실 이 부분을 봤을 거 아니야, 앞부분은. 그랬겠죠. 그럼 앞부분을 봤다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왜 성공을 좋아할까에 대한 답, 자, 뭐가 궁금해? 저기 성월 씨. 좋아하는 이유, 그렇죠? 정말 좋아하는 이유를 찾았어. 보니까 멋있어 보이잖아요. 뭐 등등 존경과 부러움, 편안함, 안정된 삶, 요거네. 그러면 안정된 삶을 위해서 우리는 성공을 좋아한다. 그죠? 두 번째, 욕망에 의한 성공의 한계. 뭐가 궁금해요? 자, 우리 서 팀장님. 뭘 알고 싶어요? 이걸 딱 보는 순간. 욕망에 의한 성공의 한계. 알고 싶은 게 뭐예요? 그렇죠. 예. 욕망에 의한 성공의 한계. 뭘 알고 싶어요? 그렇죠. 성공 한계가 뭐지? 욕망으로 인해서 생기는 성공의 한계는 뭐지? 예. 그럼 이제 좀 더 정확하게 되면 초등학생이면 욕망이 뭐예요? 이렇게 묻겠지. 예. 그렇지만 이제 여기까지 안다고 가정한다면 욕망에 의해서 그럼 성공 한계는 뭐지? 쭉 한 개만 빨리 찾는 거죠. 예. 쭉 보니까 이렇게 성공을 추구해 가는데 나만 성공하면 된다라는 식의 형태로 인해서 결국 이러한 나만 성공하면 된다라는 사회 양극화, 그렇죠? 예, 욕망에 의한 성공의 한계는 바로 사회 양극화를 만든다. 그럼 잘 보세요. 자, 지난 첫째가 뭐였어? 왜 성공을 좋아하는 거예요? 안정을 누리기 위해서. 그럼 욕망에 의한 성공의 한계는 사회 양극화지. 그러면 욕망은 뭐야 여기서? 아까 조금 전에 바로 봤대. 바로 이런 게 이제 이 연결고리예요. 그지 안정 누린다는 거. 안정을 자기 안정만을 누리려고 하는 이런 성공하고 싶은 이 욕구가 바로 욕망이야. 근데 그것이 바로 만들어내는 것은 양극화가 나오는 거야. 그럼 뭐 결과적으로는 이런 자기 안정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당연히 양극화를 만들 수밖에 없다라고 본다면 쭉 내려가니까 아 이때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이 나온 거야. 로직이 잡히잖아. 그렇지? 그럼 이 챕터의 제목이 뭐였어? 진짜 멋진 성공이었잖아. 예, 그럼 진짜 멋진 성공인데 앞에 두 개가 뭐였냐고. 안정에 의한 욕망적 성공의 한계는 양극화야.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러면 대립 개념이 되잖아 벌써. 앞부분은 아닌 거, 뒷부분은 인 거. 이렇게 해서 대립 개념이 되면서 아 존경받는 사람이 되는 거네. 그러면 쭉 그럼 여기 내용 뻔하지 이제. 링컨 나오고 뭐 등등. 그 다음에 성공에 대한 가치 나오고 하나 빠졌네. 여기 있네. 영향을 가진 위대한 인물들. 그럼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그 다음에 존경받는 사람들. 그럼 두 가지가 합쳐지니까 영향력을 가지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지. 그러면 이제 구조 나왔지. 진짜 멋진 성공이란 이것은 아니고 이것이다. 그럼 이것은 아니다가 욕망에 의한 사회 양극화를 만드는 성공. 영향을 가지고 존경을 받는 성공. 어때? 사실 내용 별로 안 읽어도 전체적 구조가 더 정확하게 나오는 이게 바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핵심이라는 거죠. 이게 목차형 읽기예요. 그러니까 목차형 읽기는 사실 글을 읽는 게 아니에요. 지금 뭐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지금? 목차형 읽기라는 것은 글을 읽지 않았잖아, 우리는. 계속해서 구조를 가지고 막 비어있는 부분을 찾아가고, 그렇죠? 예, 연결하고, 예, 이 패턴화를 시키는 읽는 것보다는 사고였다. 예, 이렇게 예, 설사 안 읽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어느 정도의 그림을 그려나갈 수 있는 이런 방식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가예요. 이런 연습이 학생들에게 꾸준히 진행만 된다면 그야말로 교과서에 있는 핵심들이 그냥 안에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되는 거죠. 네, 요것을 지금 제목과 지문 있는 정보를 가지고 교재를 읽어내는 이 간단한 방식을 가지고 문제는 훈련이야.
그렇게 해서 교재 읽기 코칭이 진행이 됩니다. 학습 관리는 동일하게 주도성, 자주성, 그다음 인성성. 그다음에 이제 과제 수행 코칭은 이때 이제 여기 과제가 전부 해서 이 과제예요. 과제 전부 해봐야 요점 노트, 수강 과제, 수강하다가 기록한 내용들, 그다음에 인지 과제, 정보 설계라고 그랬는데 이걸 핵심 설계라고 할게요. 그냥 두 가지가 핵심하고 설계가 같이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정보 노트. 요거는 정보 노트는 그 핵심 정보를 기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암기하는 거예요. 이건 뒤에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관리 지침, 평가 관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차 시 볼게요. 2차 시에는 자주경영 코칭 이제 여기서 시작됩니다. 자주경영은 학생들한테 자주경영은 이런 거야 뭐 설명 많이 봐. 애들한테 별 관심 없어요. 여러분이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지. 아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하냐? 자, 자주경영 코칭 매뉴얼을 이렇게 제가 드릴 테니까 이제 이거는 여러분을 위한 내용이지 학생들한테 이거 가르치고 앉아 있으면 이건 네. 파일 안 밀려 잠깐만요. 자주경영 네,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 보시면 작용 코칭의 명칭, 그다음에 의미, 구분, 그리고 자주학습의 이해는 이거는 이제 역사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내용들입니다. 이거에 대한 영상도 있을 겁니다. 영상 찍은 거 같이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자주경영의 배경, 그 다음에 의미, 요소에 보면 이렇게 되죠. 네, 이런 것 여러분만 알고 있고 학생들한테는 굳이 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전략, 그 다음에 훈련. 네, 훈련 요소만 여러분이 잘 보시면 돼요. 자, 먼저 보시면 조직 구축, 의사결정, 활동 형태, 수행 전략, 회의 도구, 준비사항 이런 것들이 있죠. 근데 이 정교한 내용들은 일단 여러분만 아시고 이거를 제가 간략하게 이번 코칭 과정에서 다룰 내용은 이겁니다. 방향, 팀 경영 방향 설정합니다. 요거.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머릿속에 다 넣어두시고 자주경영이란 내가 나를 스스로 경영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기술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팀의 미션을 설정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 뭐 방향을 여러분 제시해 줄 수는 있겠죠. 야, 우리 팀 이번에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아니면 부모님한테 여러분 자신이 변화되고 있다는 걸 한번 보여주는 방법이 뭘까? 이런 것도 됐잖아요. 3스텝 사고에 3스텝이 있는데 정보 처리 3스텝이에요. 먼저 팩트파, 그 다음에 구성파, 그 다음에 예측. 세 가지 스텝이 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엄마하고 대화하다가
엄마가 하는 얘기를 핵심 파악을, 사실 파악을 해요. 그런 다음에 엄마가 얘기한 얘기를 쭉 정리해서 구조를 짠 다음에 그 구조를 가지고 다음 얘기를 예측하거나 내가 내 얘기를 표현하는 뭐 3스텝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기술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술들을 가지고 엄마 아빠 놀래키기 이런 미션을 정한다든지 아무튼 뭔가 미션을 정해서 그 미션을 체크해 나가는 거죠. 그럼 이제 개인 미팅, 개인 미션이 있고 팀 미션이 있고 둘 중에 하나를 해도 되고 둘을 자정해서 하는 방식으로 가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팀 경영 전략입니다. 네, 팀 경영은 회의 코칭하고 인성 코칭 쪽으로 관련을 해 나가는데요. 회의 코칭은 팀 문제 해결입니다. 밑에 나오는데요. 작용회의 코칭에서 문제 해결 회의 방식입니다. 이게 이 양식을 씁니다. 이 회의 양식을 쓰고 회의 개요, 의제 수집, 의제 수집에서 의제 수집 방법, 무작위 수집 방식, 그 다음에 분류별 정리, 그 다음에 순위별 정리, 그리고 의제 수집 영역, 팀원 문제냐, 팀별 문제냐, 이렇게 해서 의제를 수집하죠. 그 다음에 의제 토의 들어갑니다. 네, 토의에는 먼저 토의 방법 코칭이 있고, 토의 어떻게 하냐, 그 다음에 토론 어떻게 하냐, 토의 종합은 어떻게 하냐. 그래서 토의 방법에는 의제 분석을 하는 방식입니다. 의제의 요소 파악 후에 하위 의제를 제시하거나 의제에 힌트 주는, 의제를 힌트를 삼아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거나 의제 연관 방법. 이게 좀 설명드릴게요. 자, 여기는 의제 수집이죠. 여기는 이제 의제가 나온 걸 가지고 토의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우리 팀이 이번에 부모님을 놀래키기 위한 전략을 세워보자. 그럼 토의 주제가 나왔죠. 자, 그럼 이제 아이디어를 꺼내는 게 의제 토의죠. 자, 아이디어를 또 꺼내는데, 자, 이제 돌아가면서 얘기해봐. 아니면 너희들이 얘기해봐. 그럼 얘기 잘 안 해, 애들이. 그럴 때 의제 분석 방법을 알려주는 거죠. 자, 의제가 뭐였어요? 부모님을 놀래키기예요. 그러면 부모님이 놀랄 때는 부모님이 놀래는 경우를 하위 요소를 찾아보는 거죠. 부모님이 놀래는 하위 요소. 그럼 하위 요소 찾아보면 좋아서 놀래는 경우. 그죠? 좋아서 놀래는 경우, 그 다음에 불편해서. 그러니까 싫은 거지. 싫어서 놀라는 거.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럼 좋은 쪽은 또 어떻게 있을까요? 하위를 나누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생각하는 방식이거든요. 네, 이렇게 나눠보면 아이가 잘했을 때,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뭐 등등 생각나는 아이들을 다 찾아내는 거죠. 네, 이렇게 하위 요소를 찾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아이디어를 만들면 사실은 이게 문제 해결 방법이 가장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의제를 분석하는 방법이에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 앞에 아이가 엄마 아빠 놀래키는 방법 중에 엄마가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이렇게 채워주면 엄마가 많이 놀랄 것 같아요. 그럼 엄마가 좋아하는 게 뭐냐? 이렇게 아이가 앞에서 하나 얘기했어. 그럼 뒤 아이가 그 얘기를 듣고 있다가 그 이야기의 힌트를 얻어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걸 힌트 방법이라고 해요. 이게 브레인스토밍에서 쓰는 방식입니다. 앞에 사람이 얘기하면 뒤에 사람이 듣고 있다가 이걸 보고 그러죠. 저기 총에서 이렇게 딱 당기면 이렇게 때려주는 거. 공이 역할이에요. 충격을 딱 주면서 생각이 나오는 거죠. 앞에 사람이 한 말이 내 정보를 자극해가지고 내 생각이 떠오르는 방식. 의제 힌트 방식. 그 다음에 이제 의제 연관 방식은 지금 말하는 의제하고 관련된 것들을 매핑식으로 펼쳐나가는 그걸 의제 연관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의제에 대한 토의를 얘기하다가 서로 의제끼리 토의된 자료끼리 대립됐어. 그럴 때 토론이 들어가는 거죠. 토론이 필요할 때는 의제에 대한
토의시 대립의견이 나올 때. 그럼 토론 의제 설정하고 찬반 설정하고 찬반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토론 수행 결과는 크게 세 가지 결과로 나온다고 그랬죠. 사실 판단, 정오냐, 맞았냐, 틀렸냐, 종합 판단, 독립 포함 인가가 있어서 상하이로 구성되는 관계. 그 다음에 기준 판단, 기준에 따라 둘 다 맞는 거죠. 예를 들어서 물건을 놓으면 떨어진다. 그러니까 어떤 아이는 물건을 놓으면 안 떨어진다. 뭐 하나는 틀린 거 아니야. 근데 기준을 놓으니까 무중력 상태에서는 안 떨어지고 중력 상태는 떨어진다. 아, 그럼 너 기준을 달리하니까 둘 다 맞는 게 되는 거지. 이 세 가지가 바로 토론에서 나오는 결과입니다. 이 세 가지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토론에서는 이 세 가지를 찾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토론을 찾아냈으면 결론은 다시 토의로 돌아오는 거죠. 사실을 찾았으니까. 그래서 다시 토의를 해가지고 종합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거를 의견들을 분류 분석해서 종합하면 바로 토의의 목표를 달성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토의했던 내용 중에서 나온 거를 수행사항으로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수행사항을 어떻게 수행할 거냐에 대한 관리 지침까지 정리하면 이게 바로 문제 해결 작용회의입니다. 요거 훈련 잘 시켜놓으면요. 리더십을 갖는데 정말 중요합니다. 네. 이거가 리더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이 작용회의예요. 사실 이거 잘 못하고 그냥 우리 작용회의에서 그냥 대충 다 끝나거든요. 우리 저기 진원 적용회 때 이거 해봤어? 해보긴 했나 지금. 이렇게 정교하게 되진 않지. 네네. 네, 이렇게 정교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잘 사용을 안 하고 그냥 정말 이러지. 의견 있으면 말하세요. 네. 이렇게 정교하게 이 문제 해결 방식을 풀어가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들을 꼭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자주경영회의 30분간 진행하고 정보 정리 코칭입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앞에 부분은 우리가 많이 했던 거예요. 정보 독해라든지 교재 설계라든지 이런 거는 많이 했는데 이 부분은 거의 안 했을 거예요. 노트 정리 코칭하고 정보 기억 코칭입니다. 이제부터 잘 들으시고요. 자, 먼저 순서는 정보 기억부터 할게요. 정보 기억은 네, 이 파일 보냅니다. 결국은 현재 학교는 정보량이 있어야 돼요. 네, 사고도 필요하지만 정보량이 있어야 돼요. 그것도 특별히 핵심 정보입니다. 그래서 기억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다 지금 펼치려고 그러니까 기억의 종류만 한번 볼게요. 기억의 종류. 요 네 가지 기억이 있단 말이에요. 존재 기억, 재능 기억, 상식 기억, 의식 기억이 있어요. 요에 대한 상세 내용은 저기 무슨 성리중학교 그 영상 좀 적어 놓으세요. 이 요점 노트 그 인지 노트 영상 있죠. 그거 그 안에 들어 있거든요. 이 네 가지 기억 중에서 바로 능력이 있다는 말은 바로 여기를 말해요. 재능 기억을. 그러니까 핵심 정보를 알거나 실행할 수 있을 때 이걸 재능 기억이라고 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공부하다가 나온 정보의 핵심 정보를 기억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 참조하시고요. 이거 영상 따로 정리해 드릴게요. 자, 그럼 정보 노트 코칭을 잠시 볼게요. 이게 정보 노트입니다. 핵심 정보 기억 노트인데요. 이쪽에는 기억이라는 표시가 되어 있고 여기는 이제 외웠느냐 못 외웠느냐에 따라서 이 표시가 되고 이렇게 하면 이거는 외웠다라는 표시고 이게 없는 거는
아직 못 외웠다. 아니면 1로 써도 되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목에는 기후의 요소, 핵심 내용에는 습도, 온도, 바람. 여기 조금 더 써야 된다면 여기다가 해설을 쓸 수 있죠. 습도는 뭐고 온도는 뭐고 이렇게 따로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써 나가는 겁니다. 공부하다가 나온 내용을.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첫 번째가 핵심 정보 탐색이죠. 그러니까 핵심 정보를 어디서 얻어요? 교과서에 가면 있죠. 공부하다가 또 선생님 말할 때 이게 핵심, 이건 중요하다고 선생님도 얘기 자주 하잖아요. 그거를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여기다 옮기는 겁니다. 그리고 기록을 한 다음에 암기는 어떻게 하느냐? 하루에 한 번 그냥 하루에 한 번 이 내용을 보기만 하는 거야. 어떻게 보느냐? 우측을 가려놓고 이렇게 우측을 이렇게 가려두고 기후의 요소를 보자마자 이게 떠오르냐 이걸 체크하는 겁니다. 반대로도 할 수 있겠죠. 이쪽을 띄워놓고 이거를 가려놓을 수 있겠죠. 이렇게. 네, 어쨌든 종이를 접든 어떻게든 간에 해가지고 이거를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럼 정말 효과 한번 정말 짱입니다. 근데 이거를 꾸준히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3,000원 모아, 3,000원 가져와 이거 쉽죠. 하루에 100원씩 30일간 모으라고 그러면요. 되게 힘들어요. 1년 365일에서 36,500원 가져와. 이거 뭐 얼마나 문제가 되겠어요? 근데 하루에 100원씩 모으는 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이 효과는요.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효과가 있는데 실행 과정에서 다들 좌절합니다. 거의 다 실행 과정에서 해낸 사람이 거의 드문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인간의 이 반복 기억의 효과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모르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정말 제가 왜 이걸 아느냐면 너무너무 효과가 좋은데 시켜보면 다 중단해 다. 그래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번에 한 13주 동안 학생들이 꾸준히 하도록 진짜 매주 관리해주고 학생들이 이걸 했다. 한마디로 놀라운 자체입니다. 이게 놀랍다는 말은 어떤 거냐면 효율성이에요. 다른 거는 10을 투자하면 10을 얻는데 얘는 1을 투자하고 100을 얻는. 사실 집에서도 부모들이 대부분 다 하다가 중단합니다. 유대인식이죠. 그냥. 기술은 없는데 이거 별로 기술 필요 없잖아요. 갖다 적으면 되니까. 기술은 별로 필요 없는데 평생도록 하니까 유대인들이 노벨상이 많이 나옵니다. 네, 똑같은 구조예요. 저도 수도 없이 많이 노력해봤는데 다들 이 과정에서 자초하더라고요. 그만큼 일상의 중요한 것들을 실행하기 어렵다는 거죠. 저는 이게 좀 체화가 좀 됐어요. 기록하는 건 체화가 안 됐는데 저도 힘들더라고요. 기록해서 하는 건. 근데 어떤 건 체화되냐?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거를 그 자리에서 그냥 외우는 거. 외우는 방식 다양하게 쓰죠. 키보드 단축키 한 다음에 단축키를 막 그 자리에서 몇 번 반복해서 연습한다든지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나를 스스로 반복에 노출시키는 거. 첫 번째는 체계화시키고 패턴화시키고 두 번째는 반복시키고 지금은 저는 그게 완전 몸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이거 중요하다고 판단되면 남한테 계속 얘기를 해서라도 나는 반복해가지고 내 걸로 만들어내는 자. 기록해서는 안 하는데 이제 그 방식으로는 내재가 됐다는 거죠. 학생들은 이제 이 노트를 활용해서 할 겁니다. 이 노트는 이번에 우리가 만들어서 공급을 할 거예요.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데 이제 학교에서 이걸 공급할 때는 또 이거를 사전에 또 얘기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 이런 걸 공급한다고. 그 부분은 우리 교육청하고 또 얘기를 한번 해가지고 교재는 정교육청에서 인쇄를 해주기로 했거든요. 이 노트는 따로 또 인쇄를 부탁할 수가 없어서 구입할 사람만 구입해서 쓰는 걸로 하고 사실 뭐 구입 안 해도 그냥 자기 노트에다가 칸만 떠가지고 써도 되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뭐냐면 가장 큰 문제가 얘가 노트 한 권이 있죠. 그 책 하나 좀 아무거나 아무거나 좀. 여기서 이제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일반 노트를 써서 오랫동안 못하는 이유도 이거예요. 보세요. 국어 노트 따로 하나, 국어 핵심 노트 하나, 수학 노트 이거 언제 관리해 이거? 그렇죠? 또 그럼 이제 보세요.
제로를. 제가 해봐서 알아. 이게 어려운 것이. 이 목차가 있고, 여기는, 여기서 딱 집어쳐갖고 국어. 요만큼 해갖고 수학. 요만큼 해갖고 했잖아요. 근데 국어 다 차버렸어. 어떻게. 어디도 안 가면 이게. 이게 몇 번 써봤는데요. 이거 진짜 대책이 안 써, 대책이. 그러니까 사실 처음만 시작하다가 이만큼 차면은 또 이만큼 국어를 또 만들어. 또 다 차면 또 이거 어떻게 해. 그럼 또 두 번째 만들어. 와, 이게 진짜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썼던 방식이 뭐냐면 바로 바인더죠. 아예 이거를 내용 꼽아넣는 거 있죠. 그럼 부경사가 집어넣어 놓고 다 쓰면 종이만 끼워 넣으면 되죠. 현재까지 그게 가장 최고예요. 안 그러면 컴퓨터 써야 돼요. 이게 내가 오랫동안 쓰면서 가장 난점이었어요. 학생들 이번에 나갈 때도 국어 노트 하나, 국어 핵심 노트, 수학 사회 노트 하나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한 권에서 주면 또 처음에 생각은요, 국어는 양이 많을 것 같아서 양이 많이 잡고 사회는 적을 뭘 줄였고 했다가 또 차면 이제 그렇다고 새 노트 쓰기도 그렇고 아 정말 난감. 이런 부분이 지금 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예,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바인더를 쓰는 게 지금 제일 좋은 방식이다. 질문이 네. 국어하는 요소로 수학이나 수학은 공식이라든지, 예, 공식이라든지 아니면 정의라든지 이런 게 다 핵심이잖아요. 영어는 영어에서는 이제 어떤 문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단어는 단어장으로 하는 게 좋고, 문법이라든지 주로 문법이 많이 되죠. 영어 할 때는. 그 다음에 영어 학습할 때 법칙, 우리 인지 영어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있잖아요.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런 요소를. 근데 그때 양은 많지가 않겠죠. 수학이나 영어 같은 거는. 주로 정보를 다루는 요소가 언어 쪽이니까 그쪽 정보는 매우 중요하죠. 과학이나 이런 것들은 정말 적을 게 많죠. 그래서 아무튼 이 도구를 최대한 활용해서 반복 기록으로 넘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요점 노트입니다. 요점 노트는 이 부분인데요. 의견 쓰기, 핵심 정보, 요점 노트. 이게 통합된 겁니다. 요소 정보, 요겁니다. 강의 요약 노트인데요. 강의만 아니고 그냥 요점 노트라고 해도 돼요. 요점 노트인데 이게 이제 하나 듣고 열을 아는 문일지십의 핵심 기술이거든요. 문일지십의 핵심 기술이 3스텝이라고 했죠. 아까 팩트를 적고 팩트를 구조화시키고 구조화를 가지고 예측하고 이거거든요. 문일지십이 하나 듣고 미루어 예측해서 열을 한다는 말이잖아요. 하나를 듣고 어떻게 미룰 수 있냐,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 하나가 체계를 잡을 때는 패턴화가 되면 패턴 뒤에는 그 다음에 무언가가 보이잖아요. 보통 패턴을 찾는 이유가 뭐예요? 그 다음 뭔지를 알려고, 예측하려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 듣고가 팩트인지 팩트를 체계화, 즉 패턴화하면 그 다음에 예, 3 다음 3, 4, 5 하면 1순위구나. 3, 5, 7 하면 2순위구나. 2단계구나. 패턴이 보이면 그 다음에 숫자가 나와. 이걸 뭐 알아낸다라고. 그래서 이 요점 노트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팩트죠. 여기가 팩트고 여기는 체계. 그렇죠? 여기서 체계를 잡고 다른 말로는 패턴이라고 합니다. 구성 또는 패턴.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이쪽에다가 예측. 의견이 결국은 나의 느낌 또는 발견도 예측한 결과잖아. 그렇죠? 발견, 깨달음. 다 이게 이쪽에 이제 의견이 들어가는 거. 이게 그러니까 3스텝이에요. 팩트, 패턴, 예측. 뭐 괜찮죠? 네. 이게 문일지십이거든요. 네? 네, 팩트가 정보 요약, 사실. 그 다음에 이건 패턴. 이거는 예측. 네.
네, 요게 바로 문일지십의 핵심이에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설명을 참 잘해야 된다. 네. 어떻게 인간이 문일지십이 가능해지는지 이 원리거든. 그렇죠. 예, 속지만 하면 제일 좋고. 예. 그렇게 해서 그 문제는 이제 이거를 설명할 때 강사들이 지금 이런 설명을 다양한 사례를 가지고 잘 해줘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정보를 하나 보고 이렇게 요약해보고 구성해보고 이렇게 해줍니다. 의견이 영어로 뭐죠? 의견 영어로 오피니언? 오피니언이라고 그래? 오피니언? 그러면 여기가 팩트거든요. 팩트면 F죠. 여기가 패턴이죠. FP5네. 팩트 사실을 P로 쓸 수 있으면 P로 쓸 수 있는 말 없나? 팩트 사실을 P라는 말로 쓸 수 있는 말이 있으면 2P1 뭐라든지 좀 앞에 그 이니셜을 한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P 여기는 패턴인데 패턴 이게 FP5인데 너무 좀 발음하기가 너무 애매해서 어쨌든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자, 어쨌든 요거 올연 요점 노트는 바로 문일지십을 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그것이 강의를 듣던 글을 읽던 똑같은 거예요. 글을 읽을 때도 사실 정리, 그 다음에 팩트, 패턴 파악, 그리고 의견 파악 이렇게 정리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적용하는 방식은 우리 강의에서부터 쓰는 거죠. 그리고는 국어 수업, 사회 수업 등등에서 이 노트만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러면 모두 다 학생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여기서 배운 이걸 가지고 모든 수업에 이걸 적용해서 결과를 내는 거. 그런 의식을 형성하면서 하루의 삶이 우리 이 TDS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원리용교육을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의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 여기까지 요점 노트 정리해봤습니다. 그럼 너무 좋죠. 그럼 너무 좋죠. 학교 강의 연결될 때 이게 의식이 심어진다고 액션이 바로 나오는 건 아니고. 그렇죠.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의견 쓰기 방식에는 이 파일이 있죠. 의견 쓰기 방식에는 여기 네, 요겁니다. 요것도 6차 그 강의를 통해서 많이 알려드렸던 겁니다. 네, 영상 드릴 테니까 보시고 요걸 중심으로 의견을 어떻게 쓰는지 그러니까 이거 하나하나가 전부 지금 기능과 기술들이잖아요. 이걸 자유롭게 잘 이용할 수 있으면 지금 학생들을 코칭할 때 굉장히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일부러 학생들 테스트하느라고 뭘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학생들한테 지금부터 강자로 시작되는 말 적어봐. 올려서 그리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강변, 강산 뭐 쭉 적잖아요. 근데 재미난 게 이제 한 2분 정도 하고 스톱했더니 못하는 애들은 5개 뇌, 잘하는 애들은 20개 뇌.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제가 자 이번에는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한번 방법을 가지고 해보자. 자 아무거나 뉴스 하나 펴봐. 그 뉴스 딱 펴고 자 지금 강자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거죠. 강자 뒤에다가 이 단어가 생각나는 대로 붙여봐. 강원도 생각나는데 강의 생각나네. 강견자는 없잖아요. 강견이라는 말은. 그럼 강견자가 생각 안 나면 그냥 뭐 하나 단어를 받침을 하나 빼고 한다든지 뭐 그래도 없으면 놔두고 강정 있나요? 있죠. 강보 있죠. 감기 그러면 감기는 없죠.
없죠. 그런 건 놔두고. 강록, 없고, 강지. 그럴 때 이제 생각나는 게 아래다가 니은자 없으면 강진이 있죠. 그렇죠? 강침에다가 없으면 강치는 또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이랬더니 결국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전부 20에서 25개 사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못했던 애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방법을 하나 적용하는 순간 능력이라는 것은 거기서 결정되더라고요. 방법과 도구를 쓰는 순간 모든 건 다 역량이 거기서 결정돼요. 역량이란 사실은 도구를 만드는 역량이 최고지만 두 번째는 도구를 쓰는 역량이에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건 전부 다 도구를 알려주는 거예요. 도구. 네. 자기가 도구는 못 만들지만 나는 도구를 쓸 수는 있잖아요. 그럼 아이들을 평균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상향 평준화. 그 얘기 지금 하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번에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도구예요. 여기가. 하나부터 열까지. 그럼 여러분들이 도구 쓰는 법을 잘 알아야 돼. 그럼 여기서 얘들이 이거 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물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쓸 때 얘들이 제일 먼저 뭐부터 물을 것 같아요? 그렇지, 어떻게 쓰냐고 묻는다. 여기 쓸 때 정보 요약 어떻게 써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할 건지. 이게 바로 여러분이 기술을 가르치는 방법. 그럼 이제 어떻게 써요? 그럼 이제 여러분 설명해 줘야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자, 글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이 있고 말 가지고 설명하는 방식이 있죠. 자, 글 가지고 설명하는 건 좀 쉬워요. 왜요? 글은 기록되어 있으니까 보면서 하니까. 근데 말은요, 지나가 버린다. 글은요, 동시에 보고 쓸 수 있지만 말은요, 보세요. 그들이 어젯밤에 친구들과 놀면서 너무 심하게 놀아서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신고해서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러면 잘 보세요. 한글의 가장 큰 약점은 그들은 하고 이거 적으려고 하면 진짜는 저 뒤에가 있는 거예요. 네, 핵심은 지금 경찰이 출동했다죠. 그럼 여기다 적어볼까요? 그들은 어젯밤 너무 심하게 놀아서 이러면 유효점이 없어. 한국어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영어 같으면 아예 그냥 경찰이 출동했다가 핵심이거든. 네. 그래서 경찰이 출동했다. 그들 때문에, 그들의 심한 소음 때문에 경찰이 출동. 이러면 핵심이 나와버리고 뒤에 설명이 나온단 말이에요. 한국어가 이게 어려워요. 요점 정리가.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근본적으로 요점 정리가 힘들게 돼 있어. 문장 자체 구조 때문에. 그래서 한국어는 한 문장 듣고 쓸 수밖에 없어. 동사가 나와야 쓸 수가 있어. 아주 어려워 이게. 그래서 조금만 하다 왜 마지막에 부정을 자,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요약이 아니라 요점으로 하는 게 네. 처음에 할 때는 그냥 드는 문장 하나하나 그냥 짧게 기록을 하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걸 묶어갖고 네, 그렇죠. 네,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문장 단위를 할 때도 결국은 문장이 좀 길어질 때는 결국엔 뒤에 가면 핵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말할 때 또 이렇게 한다고. 여러분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많이 놀았고, 그 다음에 공부도 했고, 진짜 얘기 이제 핵심 저 뒤에 나온다. 다가 안 나와. 안 그래요? 우리가 말할 때 보면 글도 다가 안 나오는데.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조각 내서 쓰다가 할 수 없이 이제 묶어서 이제 앞에다 쓰는 이제 이런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어 교육할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을 네. 핵심으로 뒤로 빼고 이렇게 하는 거가. 자, 그러면 여기까지. 그래서 어떻게 가르쳐 주는 방법? 그래서 이제 방법은 어차피 인지기술 방법으로 써야죠. 문장을 나눠야 돼, 할 수 없이. 그러니까 문장이 길어져도 결국은 그들은 뭐뭐 했고, 뭐뭐 하고, 했으며 이렇게 하잖아요. 자, 동사가 중간중간 끼인다고. 그렇죠? 그 낀 동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성장 과정에서 엄청나게 놀았지요.
네, 이게 이제 하나의 구단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동사가 앞으로 와야 되겠죠. 많이 놀았던 어린 시절. 이런 식으로 동사가 앞에 와서 주어를 뒤로 붙여가지고 요점화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다음 얘기. 또 그것뿐인가요? 우리는 정말, 공부도 열심히 했죠. 열심히 공부한 어린 시절. 이렇게 나오면 이제 이쪽에다 정리해서 뭐가 나오죠? 둘을 합쳐가지고, 다양한 생활을 한 우리 어린 시절, 뭐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너무 또 문장 단위가 되죠? 그래서 이제, 긴 강의는 어떻게 하냐면요. 긴 강의는 이렇게 합니다. 기록을 좀 늦추는 거죠. 한 단락쯤 이렇게 나오는 정도 해서, 자, 한참 얘기를 쭉 했더니 이 내용이 뭐였냐면, 아예 이렇게 나온 거예요. 정말 우리가 다양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우리는. 그러면서 공부도 많이 했고, 놀기도 많이 하고, 뭐 여행도 이렇게 했던 거를 묶어서 다양한 어린 시절을 보낸 우리라고 아예 여기다가 단락 단위를 묶어버리는 거죠. 긴 강의. 네. 글을 가져갈 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학교 수업 현장에 쓰라고 했을 때, 이 방식을 쓰라는 이 방법이 되게 부담스러울 것 같거든요, 학생님들한테. 그러니까 차라리, 왜냐면 수업할 때 내가 모르는 새로운 영어들이 계속 나오잖아요, 교과서에. 모르는 얘기를 처음 들을 때는 이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그걸 이해하기 바빠요. 그걸 정의를 이해하기. 근데 실제 학교 수업에서 우리 할 때 받아쓰기 엄청나게 하죠. 수업할 때는 요즘은 컴퓨터 가지고 많이 하죠. 선생님이 컴퓨터 가지고 영상 안 쓰고 이런 식으로 수업을 옛날처럼 안 쓰죠. 학생들이 거의 안 써버려? 네, 중학생들이 그래서 문으로 풀고 와가지고 더 몰라요. 쓰는 과정이 약간 필요는 하거든요. 이게 부담에 따라서 조금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를 엄청 내야 된다는 부분인데 조금 써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저는 아이들에게 수업도 많이 해보는데 일단 뭐 지금 맥락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여기 항상 정답을 적어야 된다는 부담감이 아이들이 있어요. 편안하게 적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저희가 아까 그 목차 얘기처럼 어차피 그날 배우는 내용은 미리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가능이. 그래서 2분 정도만 그 목차를 이번에 이런 거 배우는 목차에서 먼저 우리가 물론 그 목차 얘기가 돼야 되겠지만 머릿속으로 구상해 놓으면 사실 크게 45분이나 50분 선을 강한 내용을 맞아. 지문량 얼마 안 돼. 그러니까 미리 짐작을 해놓을 수 있는 능력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 하는 애들도 하더라고요. 교원에 훈련은 안 해도 그렇지. 물론 어려운 애들은 다 해서 어느 보통 애들이 썼던 건 역사, 그다음에 정보 기술 이쪽으로 좀 많이 쓰더라고요. 확인을 해보고 이 목차가요. 특히 서울에 나오는 친구인데 강모하는 친구, 팁 많이 나오는 친구 있잖아요. 대학 코칭 많이 해주고 코칭 해주는. 그 친구들이 이 목차 얘기 맨날 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쓰고 있어요. 목차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까지 정보 정리 코칭 시간은 40분이죠. 자, 여기까지. 이번에 정말 강조할 게 요거 핵심 설계하고 교재 읽기, 그 다음에 노트예요. 형편 봐가면서 다른 건 몰라도 이 정보기억 코칭은 성적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니까 정말 팀 짜서 하든 선생님하고 관리해서 하든 결과를 성적으로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발표활동 코칭입니다. 분석모방하고 영상 발표인데요. 일단은 아이들이 발표를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영상 촬영할 때 발표를 하거든요. 그러면 정보 설계하고 나서 그걸 영상을 촬영하면서 발표를 하는데 그때 그 발표를 할 때 이런 분석 모방형 발표 코칭을 좀 지원을 해주면 그걸 영상 촬영할 때 적용을 하겠죠. 그러면 영상 하나를 보여주고 촬영한 영상을 같이 보면서 발표할 때 연습을 이 시간에 시켜주면 되겠죠. 네, 사실 얘들한테
제일 변화가 빨리 보이는 게 이 발표예요. 다른 건 머릿속에 들어있어서 잘 몰라. 근데 말하는 게 바뀌고 태도가 바뀌면 정말 많이 바뀌거든요. 이게 영상이요. 바뀌고 근데도 저희는 컴퓨터 못 쓰게 하는데요. 이발도 하고 이런 저희 지금 TV가 없어요.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간단해요. 스마트폰으로 하라고. 아, 설계는 안 되지. 설계는 저걸로 해야지. 이 영상 컴퓨터를 안 쓰면 문제네. 그러면 이번에 뽑을 때 컴퓨터 집에서 설계, 아니다. 그냥 노트에 쓰면서도 카메라로 찍을 수 있지 않을까? 폰 이렇게 해놓고 폰을 옆에 세워놓고 내가 영상 발표가 뭘 발표하는 거예요? 저거 설계요? 핵심 파악을 하면서 그 순서 요거 근데 노트에 쓰면서 어. 수업은 노트에서 하는데 이거는 그럼 또 도구를 또 집에 가서 집에 가서 하는 거 할 줄 모르니까 수업도 어떻게 해? 띄어서 모이라고 아니 말만 해도 안 된다는 어쨌든 목적은 아이들이 발표를 잘 분석 보고하면서 발표를 잘하는 그렇죠. 근데 이제 발표를 할 때 요거를 가지고 하라는 거죠. 요거. 요걸 가지고 이렇게 발표를 하잖아요. 아무리 길어도 이야기를 덩어리 단위로 디지털로 나눕니다. 이렇게 됐죠? 뭐 때문에 그래 정도예요. 이걸 작성해 나가는 과정을 설명해 가면서 작성을 하는 거잖아요. 선생님처럼. 누구나 정보 자유화에 대한 정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3일차 과제 해설하겠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거를 작성을 해야 핵심 설계 기술도 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를 어떻게 하냐 이거지. 아니면 이렇게 해도 돼요. 컴퓨터 안 쓰고요. 그냥 종이에다가 우리가 설계가 크게 안 들어가니까 주제 파악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카메라를 여기서 어떤 식으로 위치해 놓고 풀어놓고 내가 말하면서 쓰면 되죠. 네, 마인드맵 안 하고 종이에다가 하는 과정을 종이에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지문 있고 요게 문제지잖아요. 지금 여기 문제지야. 여기 밑에다가 빈 자리에다가 쓸 거 아니에요. 자, 주어는 여기서 이 문장에서 주어는 어머님이니까 어머님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동사는 여기서 하다와 그 다음에 먹었다가 있는데 이 중에서 먹었다가 주동사고 이렇게 하면서 쓰는 과정 자체를 그대로 찍어버리면 되죠. 카메라로. 그렇죠. 네. 핵심 파악 정도는 길지 않거든요. 5분, 10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럽시다. 컴퓨터 안 쓰고 그러면 하고 제출만 이제 저걸로 하는 거. 그러니까 컴퓨터를 쓰는 아이는 쓰고 못 쓰는 아이는 휴대폰으로 하고. 평가나 이런 걸 반영하면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촬영은 일단 휴대폰 촬영으로 우리가 가진 기기들을 최대한 활용해야죠. 그 다음에 컴퓨터 촬영 두 가지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분석 모방형은 이제 우리 아까 수업 중에 코칭을 좀 시켜주는 방식으로. 이 과제 제출을 지금 카페 거기다 일단 제출하는 거. 우리가 시스템이 있으면 시스템에다 넣으면 자동 통계가 딱 나오는데 지금 그거 못 만들어가지고. 자, 여기까지가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자, 이제 1주차에다가 1차시, 2차시를 만들어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만 이제 오늘 해보고 6시 반 정도는 끝나겠네 해보면.
잠시 쉬었다가 이제 마지막 1, 2차시 해보는 걸로 합시다. 궁금한 사항 있으면 질문하고요. 뭐 또 대화하면서 이미 질문들이 나와서 이제 일단 크게 잘 보이죠. 정확하게 네 가지 정확하게 보이죠. 요거 핵심 설계 코칭, 교재 익히 코칭, 그 다음에 정리 코칭, 노트 코칭, 그리고 발표 코칭. 요 네 가지예요. 문제는 요거를 계속해서 훈련. 13주 동안 계속 훈련. 네, 포장실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미팅 타임, 소개, 서로 인사, 미팅 타임에 정보 공유, 교육 소개. 이게 TDS 소개죠? 네. 우리가 하는 수업에 대한 팀 조직 구축, 인지 인성, 네. 그다음에 체킹 타임. 체킹 타임은 여기는 없죠, 이제 과제가 없으니까. 워킹 타임. 체킹 타임 빼볼게요. 이 차 시에 정보 공유, 코칭 타임에 의견, 성공 사례. 요거는 이쪽에다 넣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보 공유에다가 자주 경영 구축, 체킹 타임, 워킹 타임. 네. 자, 여기서 우리가 여기 보면 2차 시가 자경 코칭이 하나가 있잖아요, 여기가. 네. 그 다음에 1차 시가 정보 공유가 있거든. 그러니까 2차 시에는 정보 공유 넣지 말고 자경 코칭을 첫 시간에 넣는 거죠. 그래서 여기 산다 그러면 미팅 타임이 없어지고 이게 자경 코칭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코칭 타임에서 자경 타임이랑 그러니까 이 이름은 요걸 쓰면 어때요? 그냥 요거 자체를 고유어로 써가지고 정보 공유 코칭 이걸 아예 기억을 시키게 이제 상위 개념을 하나 떠올려야 되잖아요. 여기다가 정보 공유 또 미팅 타임을 또 넣어야 되고 여기다가 또 코칭 타임 또 넣어야 되니까 아예 이게 한 학기 동안 고정되도록 이걸 그냥 써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 자주 경영, 정보 처리, 정보 정리, 발표 활동. 그냥 사실은 자체가 이 시간엔 정보 정리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인지가 되도록 네. 그렇게 한번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네? 자경 애들하고 하는 거 영상은 남겨져 있는 거 얘들하고 하는 거 예전에 여기 올연수 그랬을 때 하는 게 있을런지 이번에 처음 하는 거를 촬영을 예,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분 안 올랐네? 자, 하신 거 올려주세요. 일단 제가 해놓은 거 간단하게 해놨으니까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지금 여기서 빠진 거 있으면 여러분들이 방금 했던 것 중에 효정 기자가 했던 것들이 더 이거는 해야 될 건데 안 했구나 하는 것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먼저 정보 공유 코칭 그래서 인사하고 싱킹 디자인 스쿨을 여기서 소개를 해버리는 걸로 하고 그 다음에 독해 코칭을 먼저 해줘야 되니까 핵심 설계 코칭 안내에서 이게 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제시해주고 그 다음에
첫날 저는 이제 학생평가를 한다 그러면 첫날 그냥 평가를 하는데, 지능평가가 아까 톡대평가라고 있는데, 그거는 인정교육청에서 할 수 있도록 뭐 아이디어 이런 걸 다 주기로 했거든요. 그거 하는데, 우선은 설문평가하고, 그 다음에 독해평가, 미분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로 평가를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과제 수행 코칭. 과제 수행에서도 여기 있는 과제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첫날이니까 이 과제 다 할 수 없으니까 이날 2주차에 할 과제만 뽑아가지고 핵심 설계 과제만 여기서 하는 방법 전부 안내해주고, 그 다음에 관리 지침, 과제관리 도표가 있는데 영수 지정해 줄 거예요. 엑셀에다가 자기 했던 과제 체크하는 거 있죠. 애들이 스마트폰 주소만 클릭하면 들어가서 자기 거 했는지 안 했는지 체크하는 거, 과제관리 도표에 기재하는 거. 이렇게 해서 1주차 한번 정리해봤고요. 아까 효정 일정 해놓은 거에 보니까 인사 있고, 다짐서 제출하는 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 다음에 의견 표현 기술을 첫 시간에 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하는 거는 반복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다음 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시에 가면 자주 경영 코칭을 첫 시간에 넣습니다. 다른 거 빼버렸고, 이날 이 시간에 자경 방향, 팀 경영 방향에 대해서 같이 의논해서 설정하고, 그 다음에 팀 경영 전략,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인성 코칭을, 이걸 여기서는 할 수 없겠죠. 이걸 떼다가, 아니다. 여기다가 하고 차라리 자주 경영이니까 이 시간에 하는 게 낫겠네요. 인지인성 코칭을 여기서 해주고, 그 다음에 과제 수행 규정 있죠. 첫날은 과제 해오라고만 했으니까 두 번째 차시에서는 과제 수행을 하는 지침들, 우리 과제 수행 규정 있죠. 못했을 때, 지각했을 때 이런 것들을 스스로 결정하는 거 있죠. 과제 수행 코칭. 여기서 출결 관리 지침, 과제 제출 지침. 이렇게 해서 결석했을 때, 지각했을 때 하고 서로 짜고, 그 다음에 정보 정리 코칭. 다른 거 빼고 이날은 정보 노트 쓰는 법만 먼저 알려주고, 나눠서 해야 되겠죠. 첫 주에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정보 노트 코칭만 이쪽에 해주고, 그 다음에 발표 활동 코칭, 영상 발표, 발표 평가, 이거 촬영하는 거 안내해주고, 그리고 과제 수행. 이날 이제 영상 촬영을 가르쳐 줬으니까, 영상 촬영을 이날 핵심 설계를 어떻게 촬영하는지를 알려주고, 이렇게 정리하면 이제 한 주차, 1주차, 1, 2차 시 한번 정리해본 내용이거든요. 자, 여러분 제출한 거 한번 또 봅시다. 응? 아직도 안 올랐니? 어차피 만들어서 제 거 또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 거 올리고 이렇게 하니까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그거 잘 모아가지고 해나가면 될 것 같아요. 예, 그거 맞다. 그것도 필요하네. 그런 것도 여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예, 예. 과제 수행 코칭에서 이제 카톡방 만들기. 어차피 선생님이 만들어야 되니까 여기에 정보 공유 코칭에서 하든지, 예.
그런 아이디어들이 이제 여러분 것들 다 올라오면 여기 다 올릴 거거든요. 그럼 다 보는 거예요, 서로. 여러분 그 교재 파일을 매주 이렇게 다 올릴 거예요, 같이. 예, 그래가지고 좋은 것들을 골라서 넣어가지고 해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지금 현재 상태로 올려주세요. 그냥. 현재 상태로 올리고 어차피 그 1, 2주차 거는 여러분 더 집에서 준비해가지고 이제 최소한 한 3주차 것까지는 미리 준비가 좀 돼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계속 수정해 나가면서 가니까요. 현재 교재는 이번에 나가는 현재 교재는 주로 그 인지기술 그 문제, 지문 문제만 다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거기서 뭐 차시는 주차별로 해놓긴 해놨는데 실제로 여러분 진도하고는 안 맞는다고. 그러니까 그거는 적절하게 여러분들이 잘 맞춰서 진행하고요. 자, 그 다음에 국가 비문의 문제 쪽은요. 영숙 시청 어디 갔지? 아, 따로 올렸구나, 여기다가. 네. 우리 제6식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정보 공유, 정보 독해, 교재 설계. 예. 정보 공유, 예. 정보 독해. 굳이 들어가 있는 거기서 계약서라고 하면 아이들이랑 계약서, 작성. 네. 네. 우리 아마에. 네. 네. 이걸 한번 작성해 보는 방식으로 가고요. 그 다음에 교재 설계에서 교재 읽기, 핵심 파트. 교재 읽기를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제가 설명하기가 좀 편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호기심을 자극해서 그래서 여기 정보 독해 코칭은 학습 관리 코칭만 돼 있으니까 요게 이 항목은 여기 안 맞잖아요. 정보 독해는. 그 교수님 저기 맥락에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아, 이거는 이제 자주교육에서 이걸 하는데 태도 관리니까 이 아래에 있는 핵심 그걸 얘기하는 거고 요거는 차라리 이거는 가려면은 자주경영적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2차 시에 여기에. 제일 먼저 만나서 해야 되는 게 네, 첫 미팅 때 뭐 해도 되고요. 그럼 정보 공유 쪽에서 하든지 아니면 여기다 이름을 하나 더 넣어서 하든지. 네, 네. 그 다음에 자주경영. 이거는 지워버려야 돼요. 이거는 여러분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정보 정리 코칭. 이거 두 개 다 한 사실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런데 일단 저는 과제로 거치기가 일단 제 생각인데 과제로 거치기가 다니는 게 반복하는. 그렇게 하면 상관없죠. 예, 그렇게 하면 상관없죠. 자세히 설명하려고 그러면 두 개 하긴 힘들고 일단 한번 써봐 해놓고 그 다음에 와서 예, 그건 가능하죠. 예. 네, 발표 활동. 예.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한 시간은 2시간이기 때문에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2시간이니까 뭐 쉬는 시간 별로 안 쓰던데. 아니 뭐 학생들은 쓰죠, 쉬는 시간. 예, 학생들은 쉬는 시간 쓰요. 예. 있죠. 예, 그렇죠. 실제로 2시간 안 되죠. 예. 그건 알아서 시간 조율하세요. 그 다음에 용숙 실장님 그 비문의 그 주소 찾았어요? 국가문해센터? 예. 아, 개인 참여였어요? 블로그네? 블로그 말고. 뭐야 이게? 지금 사이트 거기가 점검 중이라서 안 열리세요. 아니, 정상 날짜에? 일요일이에요. 잠깐만. 지금 사이트 안 들어가요.
근데 사이트가 이 국가문해교육센터 블로그 말고 원래 사이트가 있는데요. 그 주소 있어요 혹시 지금? 그거 줘보세요. 그 속에 다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잠시만요. 그때 그거 주소를 정리를 했었는데. 아, 이게 지금 안 열리는 거예요? 우와. 이 안에가 그 문해 저기 자료가 다 있는데, 한번요. 예, 일단 여기 신혜람님, 일자씨, 일단 모델로 제가 지금 파일을 다시 한번 넣어드릴게요. 요걸 기반으로 해서 진행해 주시고, 자, 12번으로 거쳐서 올립니다. 이거 받으시고요. 이제 진화연구생은 가정 개요 소개, 인사하기, 동기 강화, 진화연구생 괜찮네요. 수행 방법 소개, 그다음에 학생 평가 코칭, 과제 수행, 자주 경영, 정보 정리, 발표, 과제 수행. 친화연구생 거 잘 됐네요. 이런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뒤에 세부 요소는 여러분 영상 보고 자료 보고 뒤에 자료는 더 추가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재 수업 들어가기 전에 최종 매핑 파일을 여기 올려주셔야 돼요. 최종 수업 들어가기 전에 바로. 그리고 수업 중에 또 하다 보면 수정 보완이 되거든요. 그럼 꼭 버전을 12에서 13 이렇게 해서 올려가지고 최종본을 올려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컨텐츠 찾았어요? 효정 실장님? 평생교육이 아니라 여긴 아닌 것 같은데.
자, 여기까지 오늘 정리하고요. 7시 됐습니다. 이후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후 안내할게요. 코치 교육에다가 넣습니다. 자, 오늘 매뉴얼 코칭까지 했죠. 그래서 1회차 현장 70402 우리 일요일이죠. 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후부터는 여러분 그 코치별 과제 코치입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 역량 코칭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차별 매뉴얼 작성, 핵심 역량 기술 그래서 매뉴얼 작성을 일단 핵심 역량 기술 훈련을 하면서 매뉴얼에서 사용되는 요소들 있죠. 만약에 그 핵심 설계 코칭 일지매 과정을 한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이 차곡차곡 저기 하나씩 정리를 해야 되겠죠. 학생들한테 알려주기 위한. 그래서 매뉴얼 작성을 세부적으로 작성하고요. 그리고 스카이프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최종 검토 제가 최종 검토를 하겠습니다. 네. 승인 받으면 그걸로 수업을 일단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화상 코칭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화상 코칭 실시. 그리고 수업 중에 이제 그 매뉴얼이 수정되잖아요. 예. 수업 중 수정 자료 제출입니다. 수업 후 네, 제출. 수정 보완. 수업하고 나면 틀림없이 수정할 게 생겨요. 내가 했던 거하고 수업하고 났을 때하고 차이가 생기거든요. 그거를 수업 끝나고 수정을 해서 수업 후에 보완하여 제출. 그래서 전부 같이 공유하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핵심 역량 기술 훈련은 여기에 관련된 자료들 오늘 좀 계속 저런 자료를 드렸잖아요. 드렸으니까 요거를 집에 가셔가지고 자, 정보노트 코칭이다. 그럼 정보노트 코칭 어떻게 할 거냐고. 제가 드린 자료를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여기서 절차 처음에 1번 뭐하고 2번 뭐하고 3번 뭐하고를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그러면 그것 또한 여러분들이 다른 코치들이 제출한 걸 같이 보면서 공유할 수 있겠죠. 네.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진행 전 교육은 이렇게 진행하고요. 용숙 실장님 지금 그 학년 단위 그러니까
초등, 중등, 고등 그 배치는 다 됐나요? 지금 여기서 해줘야죠. 대충 고등학교는 일정은 받아야겠죠. 그러니까 일단은 학교에서 그 일정이 나와야 거기에 맞춰서 배치하는 거야? 학년도? 고등학교도 중학교 뭐 이런 것도? 그때 초등학교는 김윤정 실장님이 김윤정 실장이 못해요. 김윤정? 못하게 돼. 스쿨 때문에 일정이 안 맞는다고. 그럼 일단 네. 좋은 대로 일단 영숙 실장님이 그거 정리해서 맞추는 걸로 합시다. 네, 여기까지 오늘 정리했는데 혹시 궁금한 사항 있나요? 7가지 다 7가지 요소 오늘 파일하고 이제 오늘 좀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그 영상 주소하고 파일은 제가 하면서 올렸는데 혹시 빠진 거 있었잖아요. 그거 다시 정리해갖고 한꺼번에 올려줄게요. 우선 있는 것부터 연습하세요. 자, 그럼 이번 주까지 매뉴얼 1, 2주차 완성해서 1, 2주차 3주까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완성해서 올리면 되겠습니다. 아마 빠른 팀은 다음 주에 다음 주에 수업 시작되는 데 있나요? 그럼 그 다음 주 정도니까 한 2주 남았습니다. 네. 여기 이거 나눠드릴 거였어요. 일단 여기서 마칠게요. 우리 화상은. 네, 수고했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파일도 저한테 주셔야 되고요. 네, 작성해서 주시는데 그 성경제 대상자만 본인이 쓰시는 거예요. 네. 대상자로 동의자. 그 신청인은 교육청에서 신청하는 거니까 그 남겨주시고 대상자하고 동의자만 동의 있는 사항을 쓰시는 거예요.